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특별한데요.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깊은 생각에 빠지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이 그려놓은 인생 설계도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게 이기적인 일이라고 여기시나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도 바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분이에요. 미국 동부 상류층 가정의 완벽한 딸. 명문대 졸업에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였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이 뭔지 몰랐던 28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여행 때문에 아버지와 완전히 등을 돌릴 뻔했지만 결국엔 가족 모두가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리스너 리사 씨가 직접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정해놓은 인생 레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28살까지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명문대 졸업, 해외 유학, 그리고 가업 승계를 기다리는 상류층 딸이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미국 동부 명문가의 딸이 한국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인생이 진짜 의미를 찾게 된 이야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 아버지까지 결국 저희 편이 되어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하워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워드라는 성씨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하워드 가문의 장녀가 바로 저예요. 저희 집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가정이었어요. 뉴헤이븐에 있는 저희 저택은 19세기에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로 마당만 해도 축구장 2개 크기였거든요. 아버지 로렌스 하워드는 하워드 앤 선즈라는 수제 가구 브랜드의 3대째 대표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전역의 고급 호텔과 부유층들이 저희 가구를 찾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리사야, 너는 언젠가 이 모든 걸 물려받을 거다. 하워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건 내 숙명이야.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예일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가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유럽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밀라노에서의 3년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만든 작품들을 직접 보며 공부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제 여동생 메가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을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아이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메간에게도 회사 일을 배우라고 하셨지만 메간은 항상 언니가 더 잘할 거야 라며 슬쩍 빠지곤 했어요. 저희 가족은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매주 일요일엔 교회에 가고 여름엔 햄프턴에 있는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면 유럽 여행을 다녀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뭔가 답답함을 느꼈어요.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메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가족들의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들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K-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음악에는 뭔가 진정성이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감성이었죠. 아버지는 저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걸 그냥 일시적인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 잠깐 신기해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저희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한국어도 독학으로 배웠고 한국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서도 공부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가구 라인을 기획하고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전략도 세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메간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언니, 우리 한국 여행 가지 않을래? 지금까지 화면으로만 봤던 그곳을 직접 가서 보자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메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버지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은 정말 예상 그대로였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차라리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다시 가라. 거기서 배울 게 더 많을 거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번만큼은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2주일간의 한국 여행 허가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2주일 후엔 반드시 돌아와서 일에 집중하라고 못을 박으셨죠.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전통 한옥에서 머물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건물들이 남아있다니.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마당에 심어진 작은 나무들까지.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어요. 그날 밤 저희 방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찾고 있던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한국어와 조금의 영어만 하실 수 있었는데 그 독일인 가족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만 할 줄 아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들 사이의 통역을 도와드렸어요. 다행히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 프랑스어도 함께 배워뒀거든요. 독일인 가족은 온돌 사용법을 궁금해했고 사장님은 전통 난방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드리니까 두 분 다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 매번 곤란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며칠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게스트하우스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됐어요. 며칠 후에는 아예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외국인 손님들에게 서울 관광 코스를 추천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런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즐거웠거든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일본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한국 전쟁 때 힘든 기억이 있으셨는데 손자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한옥의 따뜻한 분위기와 사장님의 친절함에 점점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야 진짜 한국을 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제가 디자인했던 고급 가구들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이런 따뜻함은 없었어요. 메간은 저보다 더 빨리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둘째 날부터 아예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메간의 밝은 성격과 유창한 영어 덕분에 손님들은 금세 그녀를 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메간이 신나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언니, 나 정말 대박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어. 메간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한복 입기, 전통차 마시기, 서예 배우기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진짜로 느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였죠. 사장님도 메간의 아이디어에 정말 열광하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특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공간 디자인을, 메가는 프로그램 기획을 맡았죠.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옥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건축물이었어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공간 배치,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처마의 각도,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마당의 크기까지 모든 게 깊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의 빈 방 하나를 작은 전시 공간으로 꾸몄어요. 한옥 건축의 원리를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과 설명 패널을 만들었죠. 그리고 손님들이 직접 한지를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만들었어요. 메간이 기획한 첫 번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 날,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신혼부부, 호주에서 온 대학생들, 브라질에서 온 가족까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국에서 온 은퇴한 부부였어요. 그분들은 평생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할 기회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장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님들 덕분에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진짜 문화 교류의 공간이 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됐어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른 게스트하우스와의 네트워킹도 담당했죠. 어느새 저희는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메간과 함께 마루에 앉아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메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충만함과 행복을 이곳에서 찾았거든요.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저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서는 계속 언제 돌아오냐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계속 며칠만 더 있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당장 돌아오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희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요.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저희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메간과 함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미안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돌아가지 않을게요. 메시지를 보낸 후 30분도 안 되어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웠어요. 리사,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말이 되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 저희는 진심이에요. 이곳에서 진짜 저희가 원하던 삶을 찾았거든요. 그 후로 사흘 동안 아버지와의 통화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회유하려고 하시고 결국에는 협박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 모르겠냐. 하워드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봐라.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으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두 분, 괜찮을까요? 아버님이 많이 화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날 밤, 저와 메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메간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잘못한 걸까? 아빠를 너무 실망시킨 건 아닐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죠.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마중 나간 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거든요. 그동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짐 챙겨라. 내일 비행기로 돌아간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게스트하우스로 모셨어요. 적어도 저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북촌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아버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이런 낡은 동네에서 너희가 뭘 한다는 거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예상 그대로였어요. 이게 집이냐? 호텔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2달을 살았다고. 사장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저희 방을 보여드리면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저으시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부부가 체크인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단순한 탈진이었지만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사장님은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고 부인은 울면서 프랑스어로 뭔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부인을 진정시키고 프랑스어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메간은 근처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실 상황을 확인했죠. 저희는 그 부부와 함께 병원에 가서 통역도 도와드리고 늦은 밤까지 옆에서 돌봐드렸어요. 다행히 남편분은 금세 회복되셨고 부부는 정말 고마워하며 저희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화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께 제가 디자인한 전시 공간을 보여드렸어요. 한옥의 구조와 철학을 설명하는 패널들, 외국인들이 만든 한지 공예품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감사 메시지들까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이걸 내가 다 만든 거냐? 그때 마침 독일에서 온 건축학과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만든 전시를 보고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한옥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은 처음 봅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교수님은 한국 전통 건축이 현대 건축학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동서양의 건축 철학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메간이 기획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한국 전통 목공의 시연을 보실 때는 정말 집중하셨거든요. 목공의 장인분이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도 목공 일을 하시나 보네요. 손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조금 놀라시면서 네,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장인분이 오, 그럼 우리 이야기가 통하겠네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장인 정신은 통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저녁 시간에 아버지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옆에 앉았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리사야, 내가 여기서 한 일들을 보니까 정말 놀랍구나.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일이었구나.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화가 아니라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주신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갑자기 서울 시내 곳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함께 경복궁도 가고 인사동도 둘러보고 남대문 시장도 갔어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런 섬세한 기술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대단하다고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는 가업을 이어받기 싫었다.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도 저희와 같은 고민을 했었다니.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너희는 나보다 훨씬 용기가 있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용기 말이야.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리사, 메간, 나와 함께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저희는 또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진지하면서도 흥미로운 눈빛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앉아서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다. 너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예상이 안 됐거든요. 하워드 앤 선즈는 1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가구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있고. 아버지는 잠시 멈추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만든 공간을 보니까 가구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그때 메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는 저희가 여기 있는 걸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반대? 오히려 너희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도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더 머물러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직접 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장님도 당황하셨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에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아버지가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우시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정장을 입고 계시던 분이 편안한 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계시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일을 정말 즐거워하신다는 거였어요. 이틀 후 캐나다에서 온 가족이 체크인을 했는데 그 가족의 12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아이가 영어로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나는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란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아이가 와, 정말요? 그럼 의자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신나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작은 의자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정말 반짝였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이와 함께 작은 목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근처 목재상에서 나무를 사오셔서 아이 크기에 맞는 작은 의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버지도 정말 즐거워하시며 아이에게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 건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구나 하고요. 그 캐나다 아이가 완성된 의자에 앉아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의 형님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오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흥미로워하셨다고 해요. 형님은 사장님께 제안하셨어요. 동생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나도 미국에서 비슷한 걸 해보고 싶은데 그 하워드 씨와 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보면 어떨까? 사장님도 그 아이디어에 정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저희 가족을 불러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실 저도 이 게스트하우스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도 부족하고 아이디어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워드 씨와 따님들이 와주신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혹시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곳의 전통과 정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함께 상의해서 내려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특별한 파트너십이 시작됐어요. 사장님이 이 게스트하우스의 대표로 남으시고 아버지는 투자자 겸 가구 디자인 총괄을, 저는 공간 디자인을, 메가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맡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게스트하우스의 한 방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사장님과 함께 한옥의 전통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를 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죠. 리모델링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목공 기법을 배우기 위해 아버지는 인사동의 목공예 장인을 찾아가셨고 저는 한옥 건축 전문가와 함께 공간의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수정해 나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닥 공사를 할 때였어요. 전통 온돌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가구가 어울리도록 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중 한국 장인분이 제안해 주신 절충안이 정말 훌륭했어요. 전통 방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아버지가 특별히 제작한 가구들을 배치하는 거였죠. 석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완성된 방을 공개했어요.
미국의 클래식한 우아함과 한국의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어요. 그 방에 머문 첫 번째 손님은 프랑스에서 온 젊은 작가였는데 이런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다며 일주일 내내 감탄하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축이나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어떤 일본 건축가는 동서양의 미학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반년이 지나자 사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다른 방들도 하나씩 바꿔나가면 어떨까요? 각각 다른 컨셉으로 말이에요. 저희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했어요. 이번엔 한국 전통과 북유럽 스타일을 결합한 방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5개의 방이 각각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고 매 방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머물면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꿈만 같다고 하시며 정말 행복해하세요. 아버지도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미국 본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신 거예요. 평생 비즈니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메가는 이제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문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어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온 건축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공간 창조의 사례라는 제목으로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한 일은 단순히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라 문화 외교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숙박업이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의 문화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워드 가문의 전통은 이어졌어요. 다만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